안녕하세요. 이미지입니다. 오늘 준비한 거는 그 스커트 기본 원형 그리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 전에 상의 원형 말씀드린 것처럼 자 쓰는 거, 그 다음에 그 다트, 그 다음에 엽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인체와의 관계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인체하고 패턴과의 관계가 있는 거는 피트존에서 관계가 있거든요. 피트존이 아닌 경우에는 기본 뭐를 기본으로 놓고 그거를 말씀드려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필요가 없어서 피트존만 말씀을 드리면 되세요. 그래서 피트존에 그 준해서 자 쓰는 거, 그 다음에 패턴과 몸하고의 관계.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피트존이 아닌 경우에는 말씀드릴 필요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 그냥 루즈하게 입는 거라서 그 옷을 크게 입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피트존이 아닌 곳에서는 자 쓰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언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피트존인 허리 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까지가 우리 하의 쪽은 피트존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거기 그리실 때만 여러분들 유념해서 잘 들으시면 되시고요. 하실 때 그 필기 같은 거 좀 해놓으시면 좋으세요. 자, 그래서 스커트 원형을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스커트, 베이직 스커트라고 말씀드리면 되고요. 그리고 스커트도 여러 가지 디자인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상의하고 마찬가지로 기본 원형을 만들어 놓고 그 원형을 복사한 다음에 다른 걸로 변형을 진행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물론 플레어 스커트처럼 주름 치마라든지 뭐 이런 것들처럼 원형이 필요 없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주름 치마인 경우에는 원형을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원형 사용을 안 하시는 분도 계세요. 특히 현장에서는 원형 사용을 안 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냥 엉덩이 둘레선을 기본으로 해서 주름분 계산하고 주름 양 계산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현장하고 학교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디자인에 따라서 조금씩 변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패턴도 그렇고 봉제도 그렇고 저는 답은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디자인이 항상 변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답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내가 이렇게 사용을 안 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틀린 거는 아니에요. 근데 형평성 있게 이론적인 것을 근거로 해서 이런 패턴이 나왔다. 누가 여기 왜 이렇게 그려졌어요? 라고 물으면 그거에 대한 답을 내가 이론적으로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게 설명이 안 나온다 그러면 내 맘대로 내 그냥 느낌대로 했다라고 하는 그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가 그냥 혼자 옷을 만들어 입었을 때는 상관없어요. 근데 물론 저도 배울 게 아직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냥 내 나름대로 패턴 배운 거를 오픈해서 누구한테 가르쳐 주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문제가 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기보다 차라리 그냥 일반적으로 나온 책들 있죠. 책들 같은 경우는 보통 연구를 했거나 안 그러면 본인이 오랜 경험을 통해서 나온 패턴들이 많아요. 그런데 요새 보면 그냥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서 조금 활동을 하시다가 10년, 20년 뭐 이렇게 10년 정도 뭐 이렇게 활동을 하시다가 출판사에서 그냥 출판을 해준다고 제의가 들어와서 그냥 출판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계시더라고요. 근데 보면 기존에 물론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는 아니지만 기존에 형평성 있는 그런 면에서 보면 틀린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책을 사신다고 하시면 그래도
학교에 계신 분들이 연구 그 패턴이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 계신 교수님들이 쓴 책을 저는 권해드려요. 근데 그냥 그 일반 그 뭐 경력란에 보면 뭐 운영하고 있고 어디서 공방 운영하고 있고 뭐 어디 문화센터나 뭐 여성회관 이런 데서 강의 좀 했고 이런 사람들이 쓰신 거는 저는 책을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 의상학과 학생들인 경우에는 그거보다 학교에서 그 학교에 계신 교수님들이 그 저자로 들어가 있는 책을 사셨으면 해요. 그래서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렇다고 그 문화센터나 이런 데 다니셨던 분들의 책이나 이런 것들이 영 아니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연구가 되어서 나온 패턴 책하고 연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패턴 책을 낸 거하고는 좀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책을 사실 분들은 그렇게 학교에서 좀 계신 분들이 저 같은 경우도 패턴 전공이라서 석사 때 또 박사 때 패턴에 관한 것들을 많이 배우고 패턴을 논문을 쓴 거랑 안 쓴 거랑 또 많이 틀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래서 그 논문을 쓰려면 많은 자료들을 봐야 되거든요. 막 수십 번 거의 한 6, 70개, 80개, 100개 이 정도의 정보들을 논문도 그렇고 많이 봐요. 여러분들이 논문 보실 기회가 있으신 분들이 혹시 이 자료를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논문 뒤쪽에 참고문헌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보통 20개, 30개의 참고문헌을 쓰기는 했지만 그거보다 몇 배 더 훨씬 많은 자료들을 보고 논문 하나를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그 논문이나 그 이런 것들을 진행을 안 하고 쓴 책보다 학교에 계신 분들은 거의 학교에서 하신 분들은 거의 내신 분들은 교수급 전임 교수급 이상이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인을 했더라도 교수님들 정식 교수님들하고 같이 쓴 책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래도 패턴에 관해서 박사까지 진행을 하셨던 분들이라 형평적인 면에서도 질적인 면에서 훨씬 더 인체도 알고 또 패턴도 알고 하면서 논문을 썼기 때문에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전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책을 사시고 싶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요. 그리고 논문 책에 보시면 그 저자를 검색을 하시면 적어도 한두 개 정도는 그분에 관한 논문이 나와요. 그러면 보통 학교에 계신 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즘은 그 문화센터나 그 여성회관 다니시는 분들이 이제 그 강사 구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서 경쟁이 심해져서 대학원을 들어가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근데 또 정식으로 학교에 계속 이렇게 올라가서 교수 되신 분들하고 현장에 있다가 석박 밟아서 교수 되신 분들하고 또 틀려요. 근데 요새는 의료학과 자체가 TU가 없기 때문에 그 요즘은 대학원을 들어가도 강사 자리 얻기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강사를 못 얻고 그냥 학교에서 논문 안 쓰고 계속 그냥 거기에서 적을 두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자, 그래서 말이 조금 샜네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기본 원형을 그려드릴 텐데 지금 원형 그리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른 거 그릴 때는 별로 그렇게 제가 힘들지 않은데요. 원형 그릴 때는 스커트 바지 상의 원형 그릴 때는 목이 좀 쉴 때가 있어요. 이거 한번 찍어도. 그래서 스커트 하나 찍어도 거의 1시간 정도 동영상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목이 아파서 좀 쉴 때도 있으니까 그거 조금 양해 좀 부탁드리고 제가 물론 편집을 할 거지만 그런 면이 좀 있다는 거 양해 좀 부탁드리고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지금 스커트는 우리 보시면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하체에 들어가잖아요. 하의에. 그래서 허리둘레를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을 하의, 위쪽을 상의라고 우리가
명칭을 그렇게 지금 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스커트는 지금은 그 제어리에다 입는 그 하의들은 별로 없어요. 다 힙허거. 힙허거는 우리는 전문 용어고요. 허리선에서 원래 원형을 뜨면 허리선에서 원형을 뜨는데 그 옷을 할 때에는 허리선에서 3cm 혹은 2cm 정도 허리선에서 친다는 얘기예요. 옷 자체를, 옷 최종 가장자리를. 그래서 친 다음에 거기에다가 그 오비싱을 달거나, 오비싱 다는 것도 요새는 많지는 않고 달아도 허리 자체를 치고 난 다음에 허리 오비싱을 달기 때문에 오비싱이 거의 곡선이 만들어질 때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옷이 훨씬 더 편하고요.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거는 우리가 옷을 그 허리에다가 오비 벨트를 다는 옷이더라도 우리가 허리를 재는 위치가 보면 배꼽 위치에서 1cm 정도 내려간 1cm에서 1.5cm 정도 내려간 위치에서 재지거든요. 올라간 위치에서. 그래서 어떤 연구 논문에 보시면 옷이 이 그 벨트에 대한 그 가장자리에 대한 그 위치에 대한 그 논문을 쓰신 분이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우리가 그 옷을 그 허리 벨트에 허리 그 제일 위에 가장자리가 어디에 닿으면 제일 편한지에 대한 논문이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배꼽 위치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그건 왜 그러냐면 가만히 서 있을 때는 크게 상관은 없지만 몸을 상체를 이렇게 구부려서 허리가 꺾어졌을 때에는 꺾어진 위치가 그 벨트의 가장자리 위치가 배꼽선 위치에 와 닿을 때 그때가 제일 혹은 허리 위치에서 1cm 밑으로 내려오는 위치 이렇게 연구 논문이 돼 있거든요. 거기가 제일 우리가 옷 입었을 때 벨트의 허리 가장자리 위치가 거기에 있을 때 제일 편하다라는 연구 논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벨트를 보통 우리는 패턴을 기본 원형을 뜨면 거기에서 벨트를 잘라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벨트를 달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옷을 입었을 때에는 벨트가 보통 3cm 벨트 폭이 3에서 3.5cm 정도 돼요. 그러면 허리 제일 들어가는 부분에 거기에서 벨트가 아래 위로 만약에 3cm다 벨트가 그러면 1.5cm, 1.5cm 이렇게 해서 위아래로 내려가서 입게 되는 그런 경우가 그게 제일 많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허리선에서 우리가 패턴이 떠지니까 그 벨트를 달면 위로 올라간다라는 그런 그 생각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근데 정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허리선부터 그 치마 길이를 거기서부터 계측을 거기서부터 해서 스커트 길이를 우리가 패턴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원래는 허리선 위쪽으로 입어져야 되는 게 맞는데 입었을 때에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밑으로 1.5, 위로 1.5. 그래서 벨트 그 가장 중심선, 벨트 중심에서 그러니까 벨트가 3cm면 1.5, 1.5 그 선에 그 허리둘레선에 가장자리가 거기 단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위쪽으로 올라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는 왜 그러냐면 허리둘레에서 말이 안 된다는 것보다 제가 조금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거는 허리둘레선을 계측을 할 때 가장 들어가는 부분이 허리둘레선으로 우리가 계측을 하잖아요. 근데 허리둘레선을 기준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면서는 둘레가 더 커져요. 그러면 허리가 작게 느껴지거든요. 반대로 허리둘레선 아래쪽으로 또 커지거든요. 그래서 허리가 더 작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위아래로 생각했을 때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벨트를 기본 원형을 뜨고 벨트를 몸판에서 잘라서 그거를 벨트로 사용하면 옷이 굉장히 편해요. 근데 벨트를 그냥 따로 딱딱한 거 있죠. 벨트 오비싱, 접착 오비싱, 비접착 오비싱이 있어요.
그래서 비접착 오비싱은 제가 전에 올렸던 자료 중에 마라바키로 사용했었고, 접착 오비싱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걸로 만들면 딱딱해요, 벨트가.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안 하고 심지를 그냥 다 붙여서 그걸 벨트를 만들어서 다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제 오비싱 딱딱한 거를 하면 그걸 왜 이제 비선호하냐면, 그게 딱딱해서 옷 이렇게 허리를 구부렸을 때 그게 닿으면 아프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이제 요새는 그렇게 안 하고 심지를 붙여서 그거를 벨트를 만들어서 다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뒷부분에 뒤 허리 부분에 허리 부분은 뜬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허리를 기본 원형을 뜬 다음에 거기에서 벨트 부분을 쳐내는 거죠. 위에서 몇 센치 쳐내서 그 위에서 이제 벨트를 달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벨트의 원형에서 벨트 부분을 잘라내서 그거를 MP시켜서 연결을 하면, 앞뒤판을 연결을 하면 곡선으로 나와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다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다트가 있어서 맞음새 면에서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저는 지금 벨트 스커트 원형을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리기는 할 거지만 하면서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서 제가 설명을 일단 드리고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가장 필요한 거가 이제 엉덩이 길이거든요. 엉덩이 길이는 사이즈 코리아 들어가시면 거기 정확한 계측하는 방법이 올라가져 있어요. 그래서 엉덩이 둘레선, 엉덩이 둘레를 잴 때에는 옆에서 봤을 때, 옆에서 피염재 옆에서 봤을 때 엉덩이가 제일 튀어나온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제일 잰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복부가 나오신 분들은 앞에 복부 부분에다가 얇은 종이, 너무 얇으면 안 되고요. 패턴지보다는 조금 두꺼우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셀로판지를 기본으로 얘기를 해요, 의류 쪽에서는. 그래서 거기에다가 얇은 셀로판 종이를 하나 대고, 셀로판지를 대고, 거기까지 셀로판지를 댄 그 부분까지 계측을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물론 거기에서는 이렇게 세세하게는 막 이렇게 설명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계측을 하시면 이제 좋은 게 뭐냐면, 복부까지 재서 맞음새 면에서는 좋아요. 근데 이제 여유분이 조금 있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재지 않고 그냥 옷을 했다, 그렇게 되면 계측을 할 때에는 복부가 재지지를 않아요. 엉덩이 둘레선 잴 때 복부보다 아랫부분 에서 재지거든요. 그러면 복부는, 만약에 옷을 해서 입게 되면 복부 부분은 계측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 밑에 부분보다 복부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안 맞아요. 여기서 여며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배가 나오신 분들인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조금 두꺼운 종이 하나 대고, 거기에서 이렇게 계측을, 두꺼운 종이 된 데까지 다 계측을 하셔야 되고, 셀로판지가 있으면 셀로판지 대셔도 되고요. 그리고 패턴지는 조금 얇지만 머메이드지 정도, 그 정도의 종이를 대시고, 안 그러면 잡지책 겉 표지 있죠, 두꺼운 거, 그거 대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재시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점, 계측할 때 주의할 점 하나가, 허벅지가 여기가 나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도 계측하실 때 허벅지 부분도 같이 계측을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허벅지를 나오신 분들은, 왜 여러분들 흔히 보시면, 다니다 보시면 타이트한 옷, 스커트, 기본 스커트 입으셨는데 허벅지 부분이 막 터질 듯이 딱 맞으시는 분들 있죠. 심지어는 거기에 주름이 이렇게 생기시는 분들도 계세요. 앞쪽에 양쪽 허벅지에서 당겨서 가운데 부분이 주름이 가로로 이렇게 생기신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허벅지가 발달을 해서 그 부분이 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엉덩이 둘레를 재실 때 약간의 여유분을 좀 주시거나, 패턴을 뜨실 때 한 1에서 1.5cm 정도 여유분을 더 주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옷을 입으시면 엉덩이 부분이 약간 큰 듯 입으셔야 되고, 여기 허벅지 부분은
딱 맞게 그렇게 조일 정도로 주름이 갈 정도로는 되지는 않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기성복을 사시면 그런 거에 대한 배려는 없이 그냥 모든 사람이 입게 이렇게 패턴을 뜨고 그 옷을 만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없죠,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실 때, 계측하실 때 그거 감안하시고요. 스커트 길이는 보통 옆선에서 재요. 옆선에서부터 반듯이 쓴 상태에서 다리 오므리고 재시면 좋으시고요. 반듯이 쓰고 그 시선은 정면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밑에 이렇게 쳐다보지 않게 하시는 게 좋으시고, 다리 오므리고 시선은 정면, 그래서 옆선 쪽에서 재시면 되세요. 그래서 계측은 그렇게 하시면 되시고, 허리선 위치 잘 잡으시고, 그래서 계측을 잘못하시면 스커트가 맞지가 않기 때문에 계측도 신중하게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지금도 그러긴 하는데요. 허리 위치 잡을 때 제일 들어간데, 만약에 뚱뚱하신 분들은 사실은 안 잡혀요. 복부 비만이 심하신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잡냐면, 여러분들 엉덩뼈 있죠. 여기 그 옆에 보면 툭 튀어나온 데 있어요. 여기 그 뼈랑 그 다음에 갈비뼈, 맨 마지막 갈비뼈 그 사이가 보시면 쑥 들어가요. 손으로, 거기 뼈가 없어서. 이렇게 누르면 쑥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다가 그 고무줄, 4분의 1 고무줄이라고 우리는 하는데 1cm 안 되고 한 0.8cm 정도 되는 고무줄이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당겨서 수평으로 맞는지 보시고 허리둘레 계측하시고 길이 계측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엉덩이 길이는 우리가 보통 예전에는 18cm를 썼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그냥 표준으로 쓰는 거고요. 요즘은 17에서 18, 19까지 쓰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일반적으로 쓰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1대1로 맞춤복을 해줄 거다 그러면 엉덩이가 처진 분들이 계시거든요. 특히 오리 엉덩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엉덩이가 보통 밑으로 처져 있어요. 엉덩이 최대 돌출점이.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한 19 정도 쓰시는 게 좋고, 그래서 계측을 1대1로 맞춤복을 하시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계측을 하면서 이 사람의 그냥 순식간에 계측을 하면서 이 사람의 체형이 어떤지를 순식간에 체크를 좀 하시면 좋으세요. 그래서 이 허리 옆쪽에, 허리 옆 뒤쪽에 있죠. 여기 허리 옆 뒤쪽에 거기 살이 있으신 분도 많으시고, 복부가 좀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조금 민망하시면 조금 만져보고 싶다 그러면은 피험자한테 양해를 구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피험자의 내가 옷을 해주고자 하는 사람의 신체를 일단 한번 훑어보시면 좋으세요. 그래서 허벅지가 나왔는지 복부가 나왔는지 이거 두 개는 꼭 계측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계측하실 때 또 한 가지는 이거 허리 재실 때 식사 전인지 식사 후인지,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식사 1시간 전후가 재시면 좋으시고요. 만약에 식사 전이다, 만약에 지금 아침 9시에 밥을 먹었고 지금 계측을 할 때는 11시쯤 됐다 그러면 조금 출출해질 때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 허리둘레를 조금 더 넉넉하게 재셔도 괜찮고요. 또 피험자한테 계측을 하실 때 옷을 좀 크게 입는 편인지 또 딱 맞게 입는 편인지 그런 것들도 물어보면 좋아요. 그리고 허리 잴 때에는 이렇게 재고 요거 괜찮으세요? 안 그러면 좀 늘려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아주 세심한 배려로 좋게 이렇게 선입견을 좋게, 나를 좋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절차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측하실 때 좀 보시고, 특히 엉덩이 부분 같은데 오리 엉덩인지 안 그러면 좀 올라갔는지 처진 엉덩인지 그런 것들 조금 체크하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스커트 길이 재실 때 구두를 신는지, 구두 몇 cm 정도 보통 신으시는 거 있으시잖아요. 5cm 신으시는지 7cm, 그 다음에 구두 없이 그냥 단화를 신으시는지 이런 것들도 여쭤보면 좋으세요. 그래서 구두가 만약에 높은 거를 신으시는 분이면 스커트 길이를 조금 더 짧게 하셔도 길게 하셔도 괜찮으시고요. 그리고
그 옷 스커트 하시다 보시면 장단지가 굵어서 가렸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것들도 체크하시면 좋으세요. 그래서 보통은 스커트 길이 잴 때는 원형 그릴 때는 보통 60에서 66 정도 그리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보시면 장단지 크신 분들을 보시면 장단지 최대 돌출점까지 하시면 제일 좋아요. 그리고 더 길게 입으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그건 디자인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보통은 장단지 중간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커트를 제가 그릴 건데요. 제가 지금 스커트 그리는 거는 그 패턴만 지금 올려드릴 거거든요. 가봉하는 거는 제가 나중에 시간을 좀 가봉하는 거보다 이 패턴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여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솔직히 가봉하는 거는 시간 뭐 특별하게 뭐 기술을 요하는 게 아니고 앞판 뒷판 다트 받고 앞판 뒷판 이렇게 해서 벨트 달면 되시고요. 벨트 이 스커트 가봉하실 때 스커트랑 바지 가봉하실 때요. 제가 예전에 그 문화센터 강의 하신다는 분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게요. 스커트를 가봉을 하는데 벨트를 안 달고 가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벨트를 안 달으시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안 달고 한대요. 근데 이거는 틀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벨트를 안 달고 스커트를 가봉을 하면 벨트가 어디에 얹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벨트를 스커트하고 바지 가봉할 때는 벨트를 꼭 붙인 상태에서 가봉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벨트가 어디 들어가 앉는지 알고, 그래야지 엉덩이 둘레 기타 다른 부분을 길이도 체크를 하거든요. 그런데 벨트를 안 달고 하면 얘가 어디로 그냥 밑으로 그냥 떨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받쳐주는 게 없기 때문에 정확한 가봉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문화센터나 여성회관 다니시는 분들이 그런 기본적인 거를 좀 제대로 이렇게 좀 알고 전달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때 좀 많이 놀랬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해는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 스커트하고 바지 가봉할 때 벨트 안 다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진짜 크게 잘못된 거라 조금 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면 조금 그거를 바꾸셔야 되세요. 그래서 스커트하고 바지 가봉할 때는 꼭 벨트 달고 가봉하시라는 거. 또 하나는 그리고 상의도 오른쪽 왼쪽 소매 꼭 달고 가봉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냥 여기만 본다고 가봉을 소매 안 달고 하시는데요. 소매를 안 다르시면 어깨 너비도 볼 수 없고요. 앞뒤 품도 볼 수 없고요. 옆에 처지는 것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꼭 상의 가봉하실 때는 소매 달고 하셔야 되고, 스커트 가봉하실 때, 스커트 바지 가봉하실 때는 꼭 여기 벨트 달고 가봉하셔야 되고, 꼭 그렇게 하셔야 되세요. 제가 그냥 잔소리가 아니라 그거는 꼭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벨트 없이 가봉한다는 거는 학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어떻게 벨트도 안 달고 가봉을 해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패턴 뜨기 전에 제가 이론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거는 말씀을 다 드린 것 같아요. 나머지는 패턴 뜨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으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는 허리 둘레가 70cm로 할 거고요. 엉덩이 둘레는 91cm, 그 다음에 스커트 길이는 60cm로 진행을 할게요.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시고 싶으시면 여러분들 거 계측을 해서 여러분들 걸로 계측해서 해보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여러분들 걸로 하실 거면 여러분들 거 해서 여러분들 거 원형을 만들어 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자,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쪽이 허리 쪽, 이쪽이 밑단 쪽으로 진행을 할게요. 자, 여기 제가 임의로 5cm를 떨어질게요. 5cm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선 하나 그릴 거고요. 자, 이쪽도 제가 3cm만 떨어질게요. 여기를 그냥 제가 쓸 때는 그냥 쓰거든요. 이 라인을, 이 끝에를. 그래서 앞중심이나 뒤중심으로 사용을 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를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얘가 지금 1번, 2번. 자, 패턴 연습하실 때 번호 쓰시고 하시면 좋으신데요. 자, 제가 지금 하는 이 순서로 하시면 패턴이 훨씬 더 빨라요. 그래서 연습하실 때 지금 이 순서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앞뒤판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는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저 지도 교수님이 항상 그 앞판 뒷판을 책에 있는 대로 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저는 제가 사고방식 자체가 그게 아니면 뒤집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꼭 뒤집을 필요도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맨날 맘대로 하는데, 교수님 앞에 가면 이제 그 책에 있는 대로 하려고 노력은 해요. 근데 제가 혼자 계속 이쪽 놨다가 이쪽 놨다가 이렇게 해서 크게 사실은 그릴 때는 상관없거든요. 그게. 그래서 가끔 가다가 그런 면에서는 제가 좀 답답함을 느낄 때는 있어요. 상관없는데 꼭 그렇게 하시라고 해서. 그래서 학교에서 할 때랑 제가 이렇게 학원에서 할 때랑 가르치는 게 좀 틀려요. 학원에서 할 때는 거의 그 현장에서 했던 거를 가르치는 편이고, 학교에서는 조금 아이들이 이제 처음 접하는 부분이 많아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책에 있는 거를 준해서 가르치려고 노력을 하죠. 자, 그래서 그렇게 저는 여러분들한테는 현장에서 하는 거 한 80%, 학교 20% 이렇게만 해서 전달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밑에다 댓글 달아놓으시면 제가 최대한 성의껏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댓글 달아도 놓아드릴게요. 자, 여기 엉덩이 길이는 제가 17하고 19의 중간 18만 사용을 할게요. 자, 18cm. 자, 선 그릴 때는 2개의 점을 항상 찍어라. 그 다음에 선은 길게 그리지 말고 점으로 찍으시면 좋으세요.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먼저 그리시면 손 더 느려요. 특히 시험 보시는 분들이면 더 그렇고요. 자, 여기 스커트 길이 60cm.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고 이때 그리세요. 자, 그릴 때 이거 선 그릴 때 빨리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여기 점 하나 있어요. 여기에다가 연필을 놓으시고 얘를 대세요. 대고 이쪽 선을 찾으시면 되세요. 그러면 훨씬 빨라요. 자, 여기에다가 이거 놓고 여기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하시면 훨씬 빨라요. 이 자루 2개를 선을 같이 짜주려면 더 힘들죠. 그죠? 더 오래 걸려요. 한번 해보세요.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얘가 2번, 자, 얘가 3번이고요. 자, 얘가 4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이 둘레는, 자, 제가 상의와 하의를 그릴 때 기준을 뭐라고 했냐면, 상의에서 둘레가 제일 많이 나가는 곳, 가슴 둘레, 그 다음에 하의에서 제일 둘레가 많이 나가는 곳은 힙 둘레예요. 그죠? 그래서 힙 둘레로 얘를 맨 처음에 큰 박스를 만드는 게 맨 처음에 그래요. 그리고 상의 할 때도 가슴 둘레로 2분의 가슴 둘레, 여유분 얼마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꼭 알고 계시면 좋아요. 하의 할 때는 엉덩이 둘레, 상의 할 때는 가슴 둘레. 그리고 이거는 왜 그렇다? 이게 중요해요. 항상. 이유를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이거는 왜 그렇다? 하의 그릴 때는, 이 큰 박스 그릴 때는 둘레의 가장 큰 부분을 기본으로 해서 원형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누가 물어봤어요. 대답 못하면 조금 쪽팔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엉덩이 둘레로 그린다라고 얘기를 하면 오 이렇게 되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그렇게 여러분들도 알고 계셔보세요. 자, 91cm를 자, 이거는 지금 앞판 뒷판인데요. 우리는 패턴 그릴 때 오른쪽과 왼쪽이 같다는 가정 하에
한쪽만 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의도 팔도 하나 그리고 상의 그릴 때도 앞판 하나 뒷판 하나 그리잖아요. 그래도 얘도 마찬가지로 스커트도 그렇고 바지도 그렇고 오른쪽 그 앞판 하나 뒷판 하나만 그려요. 자, 그래서 이거 둘레는 자 91을 나누기, 자 이거 두 개라서 지금 2로 나누셔야 돼요. 자 2를 나누면 자 45.5cm고요. 45.5. 자, 계산한 거는 바로바로 써놓으시면 다음에 쓸 때 혹시 쓸 일이 생기면 계산 또 안 해도 돼요. 특히 시험 보시는 분들. 45.5. 자, 이거는 뭐냐면 여기다 써놓으셔야죠. 2분의 힙둘레 이렇게 해서 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죠. 자, 이렇게 하고 여유분을 주셔야 되죠. 여유분을 사실은 학교에서는 보통 여기에 2cm를 줘요. 근데 제가 옷을 많이 해보니까 1cm도 많아요. 그러니까 전체 4cm.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0.7cm 밖에 안 줘요. 그러면 딱 맞아요. 그냥 아 괜찮네. 그냥 뭐 딱 맞는 정도 괜찮네 요 정도예요. 그래서 0.7 그러면 얘가 한쪽에 0.7이라 두 쪽이라서 1.4cm 주시면 되시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1.4cm 줄 건데 나는 넉넉한 게 좋아. 그러면 1cm 주셔도 괜찮아요. 이거 룰은 정해진 거라서 여러분들이 고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유분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칠 수 있는 부분이라 제가 0.7, 1.4, 1cm 얘기를 해도 나는 이거 싫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뭐 맘대로 하셔도 괜찮으세요. 그래서 가봉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건 개인차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옷을 크게 입는다 그러면 0.7 그러면 아 딱 맞네 괜찮네. 나는 이거보다 난 좀 큰 거 원해. 그러면은 1cm 주시면 되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차. 자, 그래서 개인차가 있는 거라 자 여기에다가 더하기 1.7cm 그러면 47.2cm가 나와요. 자, 우리 소수점 첫째 짜리까지는 우리가 쓸 거고 소수점 두 번째 짜리까지는 5는 반올림하고 첫 번째 짜리까지만 쓴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47.2cm 여기에서 47.2 자, 여기 47.2cm 두 개의 점을 꼭 찍으라고 말씀드렸고요. 하나 갖고 직각으로 한다 그거 하지 마세요. 금방 그게 잘못 그려질 때가 훨씬 많아요. 특히 이렇게 기본 원형 그릴 때는 이게 잘못되면요 완성선도 다 잘못돼서 다시 그려야 돼요. 처음부터. 그래서 원형 이 기본선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는 선이에요. 최대한 오차를 줄이게 그렇게 진행을 해보세요. 자, 이게 5번이에요. 자, 여기는 룰을 써놓으면 2분의 힙 자, 더하기 2분의 힙 나누기 2cm 자, 더하기 제가 1.7cm를 했어요. 자, 이렇게 하시고 이거의 2등분 자, 이게 또 써지죠. 그래서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아요. 47.2cm를 자, 나누기 2cm 그러면 23.6cm 자, 그래서 여기에서 23.6cm 이렇게 23.6 하시고 자, 이렇게 그려 놓으시고 그래서 이거는 2등분이라 등분 표시 이렇게 혹은 여기에 이렇게 해서 등분 이렇게 자, 이렇게 해도 나쁘지는 않아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이게 이제 기본 툴이거든요. 이제 완성선을 그려 나갈 건데요. 이거 완성선 그릴 때 지금 다트 그리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지금 허리둘레선을 다트를 여기에서 4분의 허리둘레 다트분 얼마 보통은 다트를 2개씩 주거든요. 여기에서 4분의 허리둘레 다트분 얼마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를 무조건 얼마씩 빼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가 지금 허리, 여기가 밑단, 스커트 밑단, 여기가 스커트 앞뒤판의 옆선이에요. 자, SS, 그 다음에 여기가 웨이스트 라인, 여기가 햄 라인, 그
다음에 자 여기가 앞판 할게요. 여기가 센터 프론트 라인, 여기가 센터 백 라인 이렇게 써놓을게요. 자, 이렇게 하면 앞뒤판이 지금 구별이 됐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서 옆선에서 몇 센치를 일단 먼저 빼고 해놓고 나머지를 4분의 허리둘레 하고 나머지를 다트분으로 주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다트도 이거는 다트도 뒷판을 2개, 앞판을 하나 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거는 그 2개 줄 때하고 2개 줄 때하고 뭐하게 인체하고는 뭐의 차이가 있냐면 우리 인체 분류에서 우리가 인체를 세로로 딱 잘랐을 때 그때 그 중심을 세로로 2등분해서 잘랐을 때 그 자르는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서 틀려져요. 그래서 보통 우리 연구 논문에 보면 자르는 기준을 발 쪽에서 2등분, 그러니까 발에서 발목 있잖아요. 거기에서 2등분해서 올라오든지, 안 그러면 엉덩이를 지금 기준으로 해서 엉덩이하고 앞하고 너비를 재서 거기에서 2등분을 해서 올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구슬점이라고 있어요. 거기를 2등분으로 해서 내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연구자가 자기 연구를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제일 많이 쓰는 거는 발 쪽에서 2등분이나 엉덩이 둘레에서 2등분. 그래서 지금 두 개 하는 거는 지금 문화식 패턴은 다 앞뒤판이 다 2개씩 있어요. 근데 어떤 책에 보시면 앞판은 하나, 뒷판을 2개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한 게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엉덩이 둘레선을 기본으로 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안 그러면 밑에서 올라오거나. 그래서 여기 지금 앞판을 하나를 주고 뒷판을 2개 준 거는 왜 그렇게 주냐면 여기 우리가 인체를 봤을 때 보시면 앞쪽은 곡이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게 제일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론적 근거로 생각을 하면. 그래서 앞판은 배가 나와 있기 때문에 다트가 뒷판하고 똑같이 2개가 필요가 없다는 이론이죠. 근데 뒷판을 보시면 앞은 나온 곡이에요. 물론 직선으로 쭉 밑으로 내려가신 분들도 체형에 따라 있겠죠. 그런데 지금 앞판을 보시면 자, 이제 다트 지금 요게 지금 원형 기본 툴이고요. 이제 다트 허리를 만들어서 다트를 그릴 건데요. 다트에서 설명할 게 조금 많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다트 들어가는 거는 앞뒤판을 모두 2개씩 다트를 넣는 경우가 있고요. 앞판을 하나, 뒷판을 2개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다트를 여기서부터 4분의 허리둘레 나누기 4분의 나누기 허리둘레 그 다음에 더하기 다트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4분의 또 하나는 옆선에서 무조건 얼마를 떨어져요. 보통은 3에서 3.5cm, 보통 3.5 떨어지는 얘가 많아요. 그렇게 주고 나머지를 다트분으로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 의복 구성 책 있죠. 그거 보시면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몇몇의 다른 책에도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게 있고요. 2개씩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다트의 양을 앞판과 뒷판을 틀리게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인체를 우리가 하체를 보시면 옆에서 보시면 배 쪽은 아무리 안 나와도 뒷판보다는 나온 곡이고요. 뒷판은 들어간 곡이에요. 그래서 앞판은 다트가 많이 필요 없는 거고 다트가 있더라도 다트의 양이 많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뒷판은 들어간 곡이고 엉덩이가 나왔기 때문에 뒷판은 양이 많은 거고요.
그렇게 해서 양을 앞뒤판의 다트의 개수를 틀리게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앞뒤판의 다트의 양을 틀리게 주기도 하고, 제가 2번 얘기했네요. 앞뒤판에 양을 틀리게 주기도 하고, 다트의 개수를 틀리게 주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은 뭐냐면 우리가 그 하체를 연구할 때 보면 연구자의 기준에 연구의 목적에 따라서 그 기준을 정할 때 이 발바닥이 있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발목을 2등분해서 위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엉덩이 둘레선, 엉덩이 최대 돌출점을 기본 그 횡단면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옆선 쪽에서 엉덩이 둘레와 엉덩이 둘레 선에 그 2등분선을 옆선에서 세로로 잘랐을 때 거기를 2등분으로 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머리 쪽에, 귀 쪽에 귀 구슬점이라고 있거든요. 그 점을 수직으로 내렸을 때 2등분하는 연구 논문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다트 양을 줄이거나 다트를 앞판을 하나 주고 뒷판을 2개 주고 하는 게 더 이론적인 근거로 얘기를 하면 더 맞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올려드릴 거는 문화식 원형이라서 문화식 원형이 2개씩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2개씩 올려드릴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시다가 보면 허리 둘레와 엉덩이 둘레의 차가 적으신 분들은 다트가 하나 넣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다트를 하나 넣기도 하셔야 되고 2개 넣어야 되는데 여기가 곡이 너무 심하게 많다.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저는 표준 원형을 뜨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지금 똑같이 넣을 건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그 피험자에 따라서 틀린 부분이라서 그때그때 패턴이 변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형을 뜨면서 2개 할 건데 여기에서 크게 말씀드릴 거는 그렇게 패턴 뜨는 게 조금씩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허리 둘레와 엉덩이 둘레의 차가 적으신 분들은 다트를 여기에 하나 넣으셔야 될 때도 있다는 거. 그것만 말씀드리고 요거를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여기 다트 하나 만드는 거를 제가 여기에서 진행을 해드릴 텐데요. 그때 한번 허리 둘레와 엉덩이 둘레의 차가 적으신 분들일 경우에 이렇게 한다는 거는 그거는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여기에서 이 원형에서 패턴 다른 디자인으로 변형을 할 수 있는 방법 하나가 있어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다트를 없애고 에일러인 스커트 만드는 방법을 여기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제가 진행을 해드릴게요. 그거는 패턴을 잘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판 하나만 방법은 같아서 앞판 하나만 진행을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가 지금 5번, 얘가 6번이네요. 2등분 한 개. 자, 이거 6번.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한 거가 우리 기본선 그리는 순서예요. 이렇게 그리시면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지금 그릴 텐데요. 여기 지금 떨어지는 정도는 보통 3에서 3.5cm 정도면 좋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양쪽으로 이게 이제 너무 밋밋하면 비기 싫은 게 요 옆 라인이 입으면 비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3cm가 덜 떨어진다 그러면은 다트 양을 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옷을 변형하는 과정 중에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 그래서 제가 학원에서 가르칠 때나 학교에서 가르칠 때는 원형을 가르쳐 놓고 더 작은 사이즈 하나, 더 큰 사이즈 하나를 아이들한테 과제물로 보내요. 그러면은 작은 사이즈 할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큰 사이즈 할 때 허리하고 엉덩이 차가 작은 걸로 제가 주거든요. 그러면 2개 다트를 그리면 어떤 때는 여기까지 와요. 그 옆선이.
그러면 이제 못 그려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강의를 또 진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이거를 하고 제가 과제를 하나 내볼게요. 해서 한번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그래서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그거는 왜 그런지,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거를 한번 고민 좀 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좋은 곳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여기 두 개 하는 걸로 하고 다트 하나 만드는 방법을 여기에서 진행을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여기를 옆선 쪽에서 0.5cm를 여기를 올려보세요. 올려서 이렇게 선을 그려보세요. 자, 그리시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여기 옆선 쪽은 보통 0.5에서 0.7 정도 올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얘를 옷을 옆선을 연결을 해놓고 이 선을 그냥 쓰면 연결을 해놓으면 여기가 각이 져요. 이렇게 각이 져요. 여기가 옆선이면 이게 이제 스커트면 각이 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줘야 돼요. 물론 이거 패턴 다 하고 패턴을 맞춰보는 거를 제가 진행을 할게요. 이거. 그래서 그때 보면 여기가 왜 올려졌는지 이해가 더 확실하게 가실 거고요. 자, 그래서 0.5cm를 올리는데 저는 지금 문화식 패턴 책에 보면 0.7cm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왜 올리는지 그거를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 하는 거는 패턴을 지금 그리는 거는 2D 패턴. 우리 몸은 3D예요. 그래서 점으로 연결된 동그란 그 형태의 인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2D 패턴에서 그렸던 거를 그냥 입으시면 이 가장자리, 패턴의 이 가장자리는 직선인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다 곡선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 피트존에서만. 그 다음에 여기는 엉덩이 둘레선 위는 피트존이고요. 여기는 피트존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직으로 뚝 떨어져도 그냥 되는 거고 여기를 줄여도 상관없는 거고 여기는 실루엣에 들어가지고 여기는 피트존이라 인체와 상관이 있는 곳이에요. 엉덩이 둘레선까지는. 그래서 중요하게 여기죠. 패턴 뜰 때. 그래서 옷이 큰 거는 큰 문제가 안 돼요. 딱 맞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0.5cm 올리시고요. 자, 이게 지금 7번입니다. 얘가 7번. 자, 그 다음에 자, 허리 둘레를 4로 나눠 볼게요. 자, 허리 둘레를 70 나누기 4. 그러면 17.5cm가 나와요. 자, 60, 70 나누기 4. 그러면 17.5cm. 자, 다트를 2개 넣을 때는 보통 다트를 2cm로 주거든요. 그러면 더하기 4cm를 해야 돼요. 그러면 21.5cm가 나오거든요. 자, 제가 21.5cm를 자, 여기가 뒤 중심이에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셔야 돼요. 21.5cm를 체크를 하면 자, 지금 여기인데 자, 여기가 지금 2cm 정도 남아요. 자, 제가 2cm 정도 남는데 여기를 3cm 정도 남기게 하려고 이 다트 양을 제가 줄여볼게요. 다트를 3cm로 전체 3cm로 주고 하나 다트 양을 1.5cm로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패턴에 따라서 조금씩 줄이고 늘리고 하셔도 괜찮다는 거. 여기에 지금 2cm 떨어져도 그냥 하셔도 크게 문제는 되지는 않아요, 사실은. 근데 여기 지금 줄여도 괜찮으니까 제가 여기서 한 거고요. 자, 여기를 지금 자, 여기가 지금 1cm 빼면 20.5cm. 그래서 20.5. 자, 그러면 3.5cm가 여기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 3.5cm를 이렇게 해서 만약에 엉덩이하고 허리둘레와 엉덩이 차가 별로 안 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이 선을 그냥 사용하셔도 이거 지금 이 선 사용하는 거는 여기 2cm 이거 사용하는 거는 다트 양이 많은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다트 끝이 볼록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엉덩이가 큰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는 엉덩이와 허리와 엉덩이 차가 많으신 분들은 다트 양이 많으면 다트 끝이 여유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엉덩이와 허리 차가 많으신 분들은 괜찮은 거예요. 맞음새 면에서는. 그런데 엉덩이와 허리 차가 나지 않으신 분들은 그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엉덩이와 허리 차가 별로 없으신 분들은 다트 양이 작아야 되고, 많으신 분들은 다트 양이 많아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냥 무조건 많으시면 안 되고요. 보통 2.5cm 이상은 주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떤 책에 보면 다트 하나 넣을 때 다트 양을 3cm 주는 책이 있어요. 그런 것도 그닥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디자인이 어떤 디자인이냐에 따라서. 근데 지금 기본 원형도 그렇게 주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제일 좋은 거는 입는 사람한테 맞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그려 놓으시고요. 이쪽도 반대쪽도 20.5cm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선을 아래 위로 이렇게 그려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곡자를 쓸 건데요. 자, 여기 곡자 쓰는 데에서 여기 엉덩이 부분은 어떤 책에는 여기에서 맞추게 돼 있고요. 문화식 원형은 여기에서 맞추게 돼 있어요. 요즘 나온 책들은 2cm 위로 올라가서 여기에서 맞추게 한 책들이 많아요. 자, 이거는 저희 석사 지도 교수님도 이렇게 써서 제가 2cm를 위로 올릴게요. 여기에서 문화식 원형은 여기에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니까, 근데 큰 차이는 없어요. 이따 그리실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렇게 놓으시고요. 자, 여기 이 자 쓰는 거는 저번에 상의할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곡자가 이렇게 됐으면 제가 이렇게 그릴 거고요.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그릴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 잘 보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뒷판, 여기가 지금 앞판이고요. 자, 뒷판은 이렇게 허리 곡으로 그릴 때 여기는 이렇게 그릴 거예요. 자, 여기 뒷판 먼저 그릴게요. 자, 뒷판은 여기는 보통 1에서 1.5cm 정도 쳐내요. 여기서. 자,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릴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앞은 나온 곡이고 뒤쪽은 들어간 곡이에요. 그래서 옷을 입으시면 여러분들이 반듯이 서서 여기를 수평으로 끈을 하나 이렇게 당기시면 수평이 됐는데 뒷판은 들어간 곡이라서 수평이 됐더라도 같은 위치에서 길이를 재면 여기가 허리가 1에서 1.5cm 정도가 뒷판이 짧게 재져요. 그래서 그대로 지금 이거 1.5cm를 안 내리고 그대로 이 선으로 치면, 이 선으로 그냥 치고 옷을 만들잖아요. 그럼 이렇게 옷을 입고 서 있으면 뒷판 길이가 밑으로 길게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1에서 1.5, 그 길이가 1에서 1.5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배 나오신 분들 있잖아요. 옷을 이렇게 입으시면, 그리고 옷이 몸이 뒤로 젖혀진 체형인 경우에는 앞판의 길이는 올라가고 뒷판은 내려가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이론이에요. 이것도. 근데 이거는 인체 자체가 모든 사람이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스커트 그릴 때 1에서 1.5cm는 뒷판을 뒷중심에서 쳐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심하게 여러분들 임신부들 있죠. 임신하신 분들 보시면 아기가 이제 있으니까 이렇게 몸이, 저도 이제 아기를 낳아서 이제 낳지만 이렇게 서 있으면 반듯이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뒤로 이렇게 젖히면 좀 편하잖아요. 이렇게 많이 이제 막달됐을 때. 근데 이제 가만히 서 있어도 아기가 있으니까 앞이 이제 배가 나온 부분 때문에 앞에가 들리는 거죠. 그래서 인부복들 패턴 뜰 때는 그 부분을, 배 있는 부분을 가로로 절개를 해서 벌려줘요. 그거 나중에 제가 또 거기 하면 그거 인부복 나중에 또 혹시 하게 되면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까지 전개를 하려면 이거 오늘 못 들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일단 자 모양을 여기에서 찾으시고요.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릴 건데요. 여기 1cm 만나는 데를 찾으셔야 되세요. 자, 이거는 디테일한 부분이라 제가 줌을 조금 해놓을게요. 자, 여기 자, 뒷판 허리 쪽이에요. 자, 여기가 뒤 중심 쪽이고 여기 1cm 만나는 데를 자를 이용해서 찾으시고요. 그리는 거는 여기에요. 자, 그래서 자를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쭉 빼시면 여기가 벌어져요. 이쪽은 맞더라도 여기는 벌어져요. 이렇게는 쓰시면 안 되고, 그래서 자를 또 반대로 이렇게 해서 하시면 여기가 덮이거든요. 이쪽이. 여기는 맞더라도 이쪽은 또 덮여요.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자 쓰는 정확한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자를 올리고 내리고 했다가 얘랑 같이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했다가 여기가 1cm 정도가 이렇게 같이 그려지는 라인, 1cm가 이 자랑 같은 위치에 있을 때 이렇게 해서 이럴 때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2번 그리셔야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봤을 때 여기보다 이런 곳이 더 큰 데가 생기면 안 돼요. 그러면 잘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보다 더 큰 데가 생기지 않게 자, 모양을 이렇게 해서 그려 놓으시라는 거. 그 다음에 자, 앞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등분 정도, 자로 굳이 재지 않아도 괜찮아요. 정도인 선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린다고 생각하고, 얘는 얘랑 이어질 거거든요. 이어질 선에 1cm예요. 자, 여기도 얘가 골선으로 지금 여기 이쪽도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어질 선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어질 선에 1cm. 여기 얘랑 여기가 이어질 선이거든요. 이어질 선에 1cm 정도가 맞으면 되세요. 1cm 정도가. 자, 자 방향 체크하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1cm 겹치는 데 찾기. 자, 이렇게 움직였다가 1cm 정도가 제일 편안하게 만나는 자의 방향이 잡히면 이렇게 해서 그리시면 되세요. 되셨나요? 자, 이렇게 그리시면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줌을 이제 좀 풀을게요. 자, 이제 여기 이제 곡선 그릴 거거든요. 자, 제가 이거는 이렇게 그릴 거거든요. 근데 제 지도 교수님은 거꾸로 이렇게 그리세요. 근데 제가 이거를 보니까 자, 자를 이렇게 놓으면 자, 자를 제가 여기까지만 그릴게요. 여기는 자, 자를 이렇게 놓으면요. 여기 1cm 만나는 데가 찾아지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자를 거꾸로 이렇게 놓으면 여기 1cm 만나는 데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조금 차이가 있고요. 자, 제가 생각했을 때 자를 이렇게 놓으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가 자를 놨어요. 근데 이 부분이 튀어나오면 안 돼요. 물론 여기까지 맞췄을 때도 이 부분이 튀어나오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놨을 때 이렇게 놓으면 지금 여기가 곡이 많기 때문에 여기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여기가 커지는 거는 이 부분이 나온 사람들, 이거 뒷판은 사실은 이 부분이 나오지가 않고 들어가신 분들이 더 많아요. 근데 지금 옆선의 허리선 쪽 뒤쪽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살이 있으신 분들은 자를 이렇게 놔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는 사실은 저는 앞판은 이렇게 놓고 앞판은 이렇게 놓고 뒷판은 이렇게 놨으면 좋겠거든요. 자, 반대로 이거를 자를 이렇게 놓고 여기까지 내가 그릴 거다. 그러면 얘가 곡선이 여기가 생기잖아요. 곡이. 그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엉덩이 부분이라서 엉덩이는 당연히 나왔죠. 앞뒤판이 다. 그래서 여기가 커지고 여기가 작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뒷판은 이렇게 놨으면 좋겠고 앞판은 거꾸로 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이게 좀 이론적으로 모든 교수님들은 아니지만 이론적으로 조금 그거는 아니다라고 태클을 걸을 수 있는 게
여기 이렇게 했을 때랑 뒤집어서 했을 때랑 여기가 올 방향이 틀려져요. 재단을 하면. 근데 올 방향이 틀려지는 거는 좋지 않다라고 제가 배웠어요. 왜 그러냐면 요 정도는 뭐 크게 실루엣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근본적으로 올 방향이 틀리면 실루엣이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가 저는 이해가 가기는 해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쓰는 거를 제가 하지는 않는데 그렇게 제가 계속 옷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따로 쓰는 거는 어떨까 이런 의문점이 생기더라고요. 이거는 내가 연구를 한다고 해도 크게 차이가 안 나는 부분이라서 해봐야 소용은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과 그렇게 쓰는 거의 차는 그런 차이고요. 자, 설명은 그렇게 드릴 거고요. 저는 맨날 이렇게 쓰거든요. 자, 이거는 지금 뒷판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그릴 건데, 자, 여기까지 그리기는 하는데요. 이거 그릴 때 여기가 튀어나오는 부분이 생기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눈으로 얘랑 이렇게 그렸는데 여기가 튀어나온다 그러면은 얘를 위로 이렇게 올려서 여기를 맞춰야죠. 근데 여기랑 이렇게 그리는 거는 여기하고 1cm 만나는 데가 찾아지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가 자가 이쪽 반대쪽으로 넘어가요. 이렇게 그릴 때는. 그래서 여기서 만나거나 여기서 만나거나 크게 상관은 없어요. 사실은. 여기가 각만 지지만 않으면 돼요. 여기. 만약에 그려놨는데 여기 각이 졌다. 그러면 한 번 더 그려야 되죠. 자, 근데 반대로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반대로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제가 이거 줌을 해놔볼게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반대로 이렇게 해서 얘를 하시면 1cm가 여기가 찾아져요. 여기든 자를 거꾸로 하면 1cm가 찾아져요. 자, 제가 여기라고 생각하고 그려볼게요. 곡 차이 좀 한번 보세요. 크게 차이는 없어요. 곡 차이가 지금 0.1 요 가운데 차이가 그 정도밖에 사실은 차이가 없거든요. 그 차이예요. 그래서 요 차이가 요 정도 나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시고, 혹시 배가 많이 나와시거나 그러면 요거 지금 제가 설명드린 요 방법을 응용을 좀 하셔서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그렇고요. 여기 제가 이렇게 해놓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쪽도 제가 이렇게 지금 자를 이렇게 썼죠? 처음에. 잠깐만요. 이렇게 썼네요. 여기 앞판도 개념은 같고요. 여기도 얘 자를 놨을 때 여기 이렇게 놓으니까 잠깐만요.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놨네요. 그죠? 자, 제가 이렇게 놓을게요. 뭐 두 개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그릴 거고, 주의해야 될 거 하나, 여기가 튀어나오면 안 된다는 거. 지금 이렇게 그리면 막 수정할 정도로 튀어나오고 그러진 않아요. 자, 거꾸로 이렇게 놓으면 여기까지 그린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크게 차이는 안 나요. 이게 이렇게 해도 차이는 크게 안 나죠.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세요. 한번 요거 제가 드린 대로.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리시면 돼요. 여기에 대한 설명은 그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복부가 많이 나오셨으면 여기를 이렇게 해서 여기를 더 많이 주시면 되고, 이것도 여러분들 맘대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 대신 여기가 튀어나오면 안 되고. 근데 복부가 튀어나오신 분들은 엉덩이와 힙 차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더 밋밋해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가 더 밋밋한다고 다트 양을 많이 주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가 나오는 거랑 똑같거든요. 근데 복부가 많이 나오신 분들은 엉덩이 둘레보다 심하신 분들, 많이 튀어나오신 분들은 엉덩이 둘레보다 여기 허리 둘레가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은 앞에 다트가 필요 없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알고 계시면 좋으세요. 그래서 앞판은 다트를 안 넣기도 하고, 뒷판은 다트가 그래도
복부가 있으셔도 뒷판은 다트 하나 정도는 1.5cm 정도, 제가 해본 분 중에 앞에 다트 없이 하고 뒷판은 1.5cm 정도 다트를 주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허리둘레와 엉덩이 차가 없으신 분들은 보통 그 다트를 앞판에 필요 없으신 분도 있으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험자가 누군지 그 체형에 따라서 다트도 줄여줘야 될 때도 있고 하나 줘야 될 때도 있고 다트 양도 수정해야 될 때도 있고, 그리고 다트 양이 많고 다트가 짧으면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다트 양과 다트 길이는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다트 양이 많고 다트가 짧으면 여기가 더 많이 튀어나와서 엉덩이 둘레선 혹은 근데 허리 복부가 나오신 분들을 다트 양을 많이 주면 여기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옷을 입어도 튀어나와요. 아무리 다림질을 해도. 그래서 허리둘레와 엉덩이 차가 작으신 분들은 다트 양을 많이 주시면 안 되고, 다트 양이 많으면 길이도 좀 길어야지 여기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다트 양을 많이 줘야 된다 그러면은 다트 길이도 길게, 그래서 최대한 엉덩이 둘레선 최대로 내려올 수 있는 길이는 엉덩이 둘레선이거든요, 보통. 근데 여기 엉덩이 둘레선까지 안 내리고 보통은 여기에서 적어도 2.5cm는 위로 올라가는 정도, 그 정도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패턴하고 봉제는 답이 없다는 말이 체형에 따라서 이렇게 다트 길이, 다트 양, 그 다음에 옆선 이런 것들이 다 체형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요거 다트 양과 다트 길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옷을 해주고자 하는 분의 체형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게 주는 게 가장 좋다는 거. 자, 이렇게 하시고요. 이제 다트를 그릴 건데요. 자, 여기까지 길이가 20.5cm거든요. 자, 20.5 나누기 3을 할게요. 자, 다트가 2개 있을 때는 3등분, 그 다음에 하나 있을 때는 2등분 하시면 되고, 자, 6.8333 나오거든요. 자, 6.8cm. 여기에서 6.8. 자, 여기에서 6.8cm. 이렇게. 자, 여기도 앞판도 똑같으니까 6.8, 여기서 6.8cm. 자, 이렇게 해서 등분 나눠 놓으시고요. 자, 다트 길이는 자, 이렇게 놓을게요. 다트 길이는 자, 여기가 지금 앞판이거든요. 다트 길이는 이제 다트만 그리면 다 그려요. 조금만 더 집중해서 보세요. 다트 길이는 전체적으로 보면 앞판이 뒷판보다 짧아요. 왜 그러냐면 앞은 나온 곡이고 뒤는 들어간 곡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자, 여기 외우기 쉽게 제가 할게요. 9cm, 10cm, 11, 12cm 이렇게 하시고요. 뒤쪽에다만 0.5 더한다고 생각하세요. 자, 다트 길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지금 기본 패턴이라서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형에 따라서 다트 양과 다트 길이 틀리게 충분히 줄 수 있다는 거 고민해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하시고 지금 이 다트 끝에 방향을 결정하는 거는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방법은 밑단을 3등분해서 여기랑 다트 이 그린 거랑 연결하는 게 지금 책에 나온 게 첫 번째 방법. 근데 여기에서 3등분을 하기도 해요. 물론 이거는 책에는 없는데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가르치던 교수님이 밑에서 하나 여기서 하나 큰 차이가 없어서 밑에보다 여기서 그냥 하자 그래서 여기서 하기도 했어요. 자, 저는 그냥 여기서 하는 걸로 할게요. 자, 그래서 그거 첫 번째 방법. 자, 두 번째 방법은 첫 번째 방법은 밑단을 엉덩이 둘레라고 할까요? 엉덩이 둘레나 밑단, 엉덩이 둘레를 3등분 하는 방법. 자, 두 번째 방법은 여기를 직각으로 내려서, 그러니까 여기가 곡선이 되는 곡선을 직각으로 내려서 그리는 방법. 그러니까 허리선을
직각으로 내리는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맨 처음에 그렸던 기본선 있죠. 그거를 직각으로 내려서 옆선 쪽으로, 이쪽으로 0.7cm 이동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선을 직각으로 내려서 0.7cm를 옆선으로 이동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가장 더 날씬해 보인다는 그런 이론적인 선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직선으로 안 쓰고 약간 사선으로 돌리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옷을 입으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그거를 훨씬 더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직선으로 그냥 수직으로 기본선에서 수직으로 그냥 내려서 옷을 입으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몸의 중심 쪽으로 이동하게 이게 시각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약간씩 그래서 트는 거는 아니고요. 사선이 더 날씬해 보인다는 선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사선으로 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옷을 하는 거 보면 그 상의 같은 경우에도 수직보다 약간 옆선 쪽으로 이렇게 틀으면 훨씬 더 옷이 더 그 세련돼 보이기도 하지만 더 날씬해 보이고, 선을 하나 넣었을 때랑 두 개 넣었을 때, 그리고 선을 가깝게 두 개 넣었을 때, 선을 벌려서 두 개 넣었을 때가 각각 이미지가 다 틀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 기회 되시면 선에 대한 이론 이런 것들 책 찾아서 보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더 많이 생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세 가지 중에 제가 아까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자, 여기 엉덩이를 3등분 나눠서 할까요? 그리고 자, 여기 엉덩이를 3등분 나누면 지금 23.8cm거든요. 23.8 나누기 3 하면 자, 7.9cm. 7.9 여기 7.9. 자, 여기 그래서 얘랑 이렇게 자, 연결하면 선이 약간 사선으로 지금 그려졌어요. 그죠? 자, 이쪽은 제가 얘를 직각으로 해서 그려볼게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쓰는 게 좀 틀려서 그래요. 자, 이렇게 그려놓고 이쪽은 곡선을 직각으로 해볼게요. 곡선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렸던 거를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직각으로 이렇게 여기서 직각으로 이렇게 그렸는데, 자, 지금 제가 자를 어디다 놨어요? 자를 이쪽으로 놓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자를 이렇게 그릴 때는 자를 이쪽으로 놓으셔야 돼요. 이쪽으로 놓으면 사선이 조금 덜 해요. 그래서 지금 이거랑 사선을 지금 비교하면 곡선을 직각으로 한 게 약간 얘보다 훨씬 더 옆선 쪽으로 돌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비슷한데 이쪽은 옆선 쪽은 보면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상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쉬운 걸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기본선에서 직선으로 그냥 직각으로만 내리시지 않으시면 돼요. 그래서 직각으로 만약에 기본선을 직각으로 해서 내렸을 때는 이 옆선 쪽으로 직각으로 내려서 0.7cm를 옆선으로 이동하시면 되죠. 자, 제가 하나만 해드릴게요. 그냥 지나가려니까 또 마음에 안 들어서. 자, 이렇게 직각으로 기본선을 직각으로 내리셔서 여기 다트 9cm 체크하시고 이렇게 해서 0.7cm를 이쪽으로 이동. 자, 이거보다는 약간 옆선 쪽으로 더 가거든요. 자, 이렇게 이게 다트의 기본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손이 되게 많이 가죠. 그죠? 이거 첫 번째 거나 두 번째 거 이거보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세요. 그렇게 해서 다트를 이렇게 그리시면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이걸로 이 색깔로 다트 그린 걸로 다트 연결할게요. 자, 다트의 두 개의 양이 3cm였어서 이거 다트 하나의 양이 1.5cm면 돼요. 이쪽으로 1.5, 1.5 하면 3돼서 안 되고 토탈. 그러니까 1.5니까 0.7, 0.7 요 정도 0.75죠. 원래 말씀드리면. 자, 이렇게 해서 1.5cm. 자, 여기도 이렇게 해서 1.5,
1점. 자, 얘도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다트 길이, 자, 여기는 9cm에 있고요. 자, 10.5cm. 자, 여기 11cm. 제가 번호를 못 썼네요. 번호 쓰시면서 해보세요. 이 12.5cm. 자, 이렇게 해서 얘랑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죠, 이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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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여기까지가 스커트 원형 끝이에요. 되게 오래 걸렸죠? 제가 지금 1시간이 넘었나요? 1시간 좀 안 됐네요. 50분.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스커트 그 원형 그리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 다트 그릴 때 여기 설명 하나 더 들어가야겠네요. 자, 다트가 오른쪽 앞판하고 뒷판하고 길이가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왜 그러냐면, 그리고 앞판도 뒷판도 두 개의 다트 길이가 틀려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 쪽을 생각하시면 이 중심, 여기가 앞판의 중심, 배꼽 있는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여기에서 배꼽에서 가까운 쪽이 배가 더 많이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다트 길이가 더 짧은 거고, 옆으로 가면서 나온 부분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옆선으로 가면서 다트가 길어진 거고, 그 다음에 뒷판은 반대죠. 뒷판은 여기가 엉덩이 골선, 뒤 골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골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가 제일 들어갔고, 그죠? 점점 가면서 곡이 생기죠. 뒷판은. 그래서 가운데 쪽이 길은 거고, 옆으로 가면서 나오는 곡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짧은 거고 그래요. 그리고 요거 다트는 제가 지금 직선으로 그렸잖아요. 근데 처음에 제가 배울 때는 여기도 곡자로 그리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곡선으로 그려놓으면 애들이 그걸 못 박아요. 그래서 직선으로 그렸거든요. 지금도 책에 보면 곡선으로 그린 데 많아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그려도 박지를 못하기 때문에 별 소용이 없어서 직선으로 그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이거 하나만 그릴게요. 뒷판은 이 다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나온 곡으로 이렇게 그리고 얘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데, 잠깐만요. 뒷판이 반대네요. 뒷판이 이렇게. 자, 이건 왜 그러냐면, 뒤는 들어간 곡이라 그래요. 뒤는 이렇게 곡이 이렇게 들어간 데라 여기를 최대한 줄여야 되고, 앞판은 나온 곡이니까 얘는 이렇게 해서 나온 곡이라 얘는 조금 크게 해줘야 되고, 그래서 다트 양이 뒷판은 줄고 앞판은 더 커지고, 그래서 뒷판은 곡이 이렇게 들어간 데라서 더 작게 해줘야 돼. 얘를 더 많이 잡아서, 다트를 많이 잡아서 거기를 더 작게 해줘야 되고, 앞판은 곡이 나왔기 때문에 얘를 다트를 덜 잡아서 그 나온 거를 커버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그렸어요. 근데 원래는 이론적으로는 이게 맞아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 그려놓고 박으려고 그러면 쉽지 않아요. 근데 학교 우리 친구들은 거의 못 박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기초에 들어가는 거라서 간신히 기초 봉제, 직선밖에 곡선밖에 끝내놓고 이거 박으라고 그러면 박는 애 한 명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물론 학교 올 때 학원 다니는 애들은 조금 나아요. 그래서 요새는 학교 오기 전에 학원 다니는 애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곡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해서 제가 할게요. 또 빼먹을 뻔했네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스커트 원형이고요. 제가 스커트 원형 그릴 때 말을 제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스커트 원형을 맨 먼저 그 원형 그릴 때 그리기도 하지만 말을 제일 많이 해야 될 때가 스커트 원형. 바지 원형은 피트존이 같기 때문에 스커트랑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상의 원형 할 때 또 말이 좀 많아지고 그렇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스커트 원형 제가 끝낼 거고요.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밑에다 댓글 달아놓으시면 제가 할 거고요. 구독하고 좋아요 좀 꼭 눌러주세요.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그러면 제가 자료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궁무진하게 많은 사람이니까 자료는 수도 없이 많이 올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호응만 잘 해주시면 제가 눈이 보일 때까지 해드릴게요.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